현강을 배워보면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 대해서 우리 사이마스켓하고 동일하거든요. 사이마스켓 죽진 않는데 과일이 안 자라거든요. 현강을 배워보면 우리가 그 제일 죽고 살고 가리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현강이거든요. 현강은 농사 짓는 걸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면 서산, 당진, 예산에 가서 배우면 안 돼요. 현강은 거기서 죽는 농사를 하니까 그걸 다 파왔는데 우리가 현강을 서산의 쪽에는 예산 쪽 가면 산이 여기가 마사예요. 그럼 요렇게 양다리 파고 들어가요. 3m 50거리. 요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집에 해놨거든요. 그러면 뭐 15도에서 뭐 10m 그 사이에 17도, 18도 내외 나와요. 13도까지 떨어지라고. 이게 현강이 그쪽에는 황토 약간 그 마사의 흙이에요. 그런데 이게 황토 마사보다 더 좋은 데가 약간 중사질이 더 비료를 잘하고 잘 클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안동 영주로 갔죠. 안동 영주. 이게 요게 서산, 예산 이쪽에 가 있는 게 어디로 갔냐면 안동 영주. 요게 여기로 가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소비를 여름 줄줄이 안 주고요. 요소비 주니까 생강이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할 때 다짐을 해라. 발로만 밟아나면 잘 나와요. 파종의 다짐. 밟아라. 밟기. 다짐. 밟아라.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서 찾아왔냐면 이쪽에서 찾아왔어요. 심어놨는데 보면 생강이 많이 안 났어요. 근데 몇 골 가다가 한 골은 두둑이 잘 났어요. 또 조금 가다가 또 잘 나고. 이거는 뭐냐? 심을 때 다짐을 했다 소리거든요. 그래서 생강을 파종했는데 가보면 볏짚을 깔아놓으니까 땅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너무 수분이 없어요. 그래서 생강을 볏짚을 깔아놓으니까 땅이 안 다지더라. 그래서 수분이 용탈이 많더라. 그래 요거 이제 다짐을 하는 거는 토양하고 밀착이거든요. 흙하고 종강하고 밀착이거든요. 밀착해 주니까 발화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. 발화가 아주 좋아요. 밟으면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연홈을 갖다가 재배할 때 봄에 퇴비를 쓰겠죠. 퇴비에 뭐가 있느냐? 소금하고 인산이 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비를 쓰겠죠. 여기에 질소, 이 비료를 어떤 걸 쓰느냐? 우리가 쓴 게 21-가 최고 질소량이 거의 많은 걸 쓰고 있죠. 평균적으로. 자, 이렇게 되면 요게 가스가 날아가 버리면 질소가 14.7%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인산가리 과다의 땅이 돼요.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 기비를 쓸 때 요놈은 여기서 다 있거든요. 그러면 요거 기비로 요소 한 포에 그 다음에 명품 300을 쓰면 얘가 비료가 어떻게 되냐면 30-10-8이거든요. 그럼 요렇게 쓰면 됩니다. 그럼 요 두 포를 엮고 퇴비를 엮고 쓰면
질소량이 늘어나 있잖아요. 요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기비를. 이번에 저번에 교회 갔을 때 완화성 비로 그것도 지금 많아요. 그거 완효성을 써도 문제가 일어난다. 완효성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? 완효성에 인산가리가 더 많이 있다. 인산가리 빼. 요소는 인산가리겠죠? 질소. 그러면 요거는 46%다. 이건 완화성에 그때 그 요소가 많았겠죠. 완화성. 예, 완효성을 늘리려고 했는데 안 돼, 그거. 요거는 46%거든요. 46%를 갖다가 떼내면 요게 그 한 30 뭐 조금 31점 몇 프로 될 거예요. 뭐 한 30%. 30% 질소를 할 수 있다. 요거는 30%니까 요거는 20%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질소함량이. 그래서 7월달 되면 생강이 죽더라. 7월달 되면 생강이 놀이끼리 해요. 8월달 되면 이제 누리 팅팅하게 한 놈씩 하나 다 빠르게 죽어요. 9월달까지 죽어요. 10월달 되면 좀 시원해지거든. 그럼 생강이 살살 안 죽고 살아나요. 그건 뭐냐? 가리 바다에서 더워서 죽었다. 요소인데. 그렇죠. 요소 추비를 7월 말경에 요소 추비를 하니까 생강이 죽어가다 살아나더라고요. 그 생강은 비료 많이 먹어요. 이놈도 비료 많이 먹어요. 근데 밑비를 2개 줬으면 추비를 계속 줘가지고 요것도 팽당 양은 모르겠는데 한 30kg 정도 캐요. 20kg만 캐도 돈 되겠죠? 팽당. 그렇죠. 아니 대표님 이번에 그냥 집에 생각이 있어서 예. 사이먼스킨 올해 처음 심었거든요. 예. 우리는 그 사이먼스킨 토지를 예. 비트모스를 사용을 했거든요. 예. 그랬더니 그거 그냥 땅에 아까워서 그냥 푹푹 심으면 올해 참 잘 됐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에다가 그 뭐라노 그 돼지 있다니까 벌써 돼지 같은 그거 하고 섞어가고 하면 해볼까 싶어서. 그래 하면 그 노지에 가면 사이마스켓보다 온도가 더 높거든요. 지온이 더 올라가요. 사이마스켓 그늘이 찌워주니까 생강이 시원하거든요. 네. 그럼 환경이 달라요. 그래서 배지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네. 볏짚을 덮어놓으면 이게 토양이 부실부실 그거는 아니, 별개고. 해가 해보려고. 예, 그러면 논 땅인데. 그래 그럼 해가 한번 해.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수월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지. 그냥 그거 가온다고 뭐 복잡하게 벌써 배지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 그거는 물리성이 많으나 그거는 비료하고는 무관해요.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. 뭐 인산가리 사줘도 영양 찾을 것도 없어요. 그건 영양을 찾는 게 아니라 물리성. 논 땅이라서 미리 해주면 물리성. 뜯어주고, 예. 그거는 저 볏짚 덮어나 뭐 어지간하면 뭐 그 골을 탈 때 이렇게 골로 가기 잘 타나면 괜찮아요. 그래서 갈리기가 처올려갖고 두덕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그렇죠. 될 수도 있지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논 땅에는 될 수 있으면 요게 잘 끌려내니까. 예, 약간 여기 그 곡선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약간 높도록 물이 잘 예, 끌려내니까. 그래 해야만이 논은 여기 그 점질성에서 딱 가려거든요. 그럼 물이 들어가면 여 밑에 쌓여요. 이래야지 뭐 요런 약간 높게 형태로 안 그러면 감자골식으로 높게 모아가 심어라. 2줄씩 되겠죠? 그래 하고 볏짚 뜯고 그 대신 추비 요소만 잘 주면 된다. 그럼 대표님은 흙하고 볏짚밥 섞지 말고 생강을 심어놓고 볏짚 위에 덮어라 그 그렇죠. 말입니까? 예, 위에 덮으면 땅이 안 닿아요. 지금 폭 덮어놓으면 안 덮어요. 추비 요소로 많이 쓰면 시원해가지고 생강이 잘 자라요. 지금 가보면 요 지역에 가보면 생강이 10% 잘 자라요. 여름에 비실비실한 것도 멀쩡하게 자라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생강은 올해 키로당 한 6만 원대 하거든요. 10kg에. 그 생강이 키로당 단가를 100평당 한 20kg만 내면 괜찮아요. 그 정도면
그러면 아주 쉬워요. 대부분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있잖아요. 처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모종 있잖아요. 종자. 예. 그런 거 어디서 구했어요? 그 뒤에 알려드릴게요. 좀 어린 것도 아니고. 예, 대표님 그리고 저 뭐고 땅이 좀 벌겋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인산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. 붉은 거는 저 뻘겋게 물이 빼이 나오면 그 아니 가리 건조가 되면요. 땅이 건조가 되면 그 가리가 많았어요. 가리가 많습니다. 새파란 거는 녹조 끼는 거는 그 저 청태 끼는 거는 인산. 그러면 가리가 그 많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가리 많은 거에 예, 좀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건조만 되면 벌게요. 먹어야 없어져야 돼요. 예, 아. 먹어 없어져야 돼요. 그건 예, 예, 뭐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네요. 먹어 없어져야 돼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리를 잘 먹는 작물은 뭡니까 그러면? 함초, 함초에 소금 부시면. 함초를 그럼 밭에 심어도 됩니까?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 지금 작물 심으면 토양 분석하시면 되죠. 예, 많이 나와요. 예, 가리 인산이 엄청 나와요. 그 인산이 많으면 안 주면 되죠. 요소 넣고 심으면 되잖아요.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뭐 심으면 다 죽어요. 죽진 않아요.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러면 밑비료나 이 요소만 주면 돼요. 퇴비 주지 말고 아까 그 저 왕겨나 예. 배띠 같은 거 이어주고 또 물이 있으면 좋게끔 그 퇴비나 복합비료 주면 안 돼요. 그래도 지금 아마 복합비료 줬을 거예요 거기다. 예, 줄지. 그럼 자꾸 그거 올라가요. 모르고요. 예. 예, 그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요거 두 개는 변하지 않아요. 복합비료 속에 네. 인산 가리는. 근데 요소를 하는 요 질소는 21% 주는데 14.7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농도가 올라가요. 예, 유튜브 방송에 보면 제주도 밀감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사과에도 지금 여기 저 밀배 현상이 내나 그런 거거든요. 여기 튀 나온 게 번질번질하게 찐득찐득한 거. 네. 인산에 의해서 튀 나온 거예요. 당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산이 많아서 인산이 많아서 꿀백이 딱 하는 그 인산 과다에 의해서 장애입니다. 장애가 된다. 예. 그래서 지금 생강은 초기 발화율을 높이는 것은 밟으면 된다. 다지면 하면 된다.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온도가 낮아서 가리를 먹어도 잘 자랐다. 쌀막하게 저 비료 가다 가리 가다 안 났어요? 올게 싶으면 오늘 아니요 그 전에 오늘 처음 심. 처음 심었어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심었는데. 예.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생강은 노지가 때문에 열이 높아요. 하우스보다 더 높아요. 바닥 온도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볏짚을 좀 도톰하게 덮어주고 그 논이기 때문에 배수 관계에 철저해야 된다. 저번에 어저께 유튜브에서 서산그 생강그 그렇죠. 하는 거 네, 봤는데 서산에서 예. 하셨어. 하는데 뭐 초반에 뭐 까만 차갑만 같은 걸 잠깐 덮어주고 막 그러고 뭐 그런 거는 씨 때문에 할 필요 없고요. 그래. 뭐 씨앗 잘나고 잘 크면 되지. 뭐 복잡한 거 그 일을 생강은 요즘에는 그 포타에 해갖고 심는 개구리. 일을 거리 많이 하고 싶어요. 맞아, 그냥 땅. 여름에 잘 키우면 되지. 남들 못할 때 키우면 되지. 왜 엉뚱한 걸 하려고 그래요. 괜한 안전하게 가려고. 안전이 이거 불안전한 거죠. 요거만 배워가가지고 그 연면 시비에서 여기서 대사작용 잘해서 비료 잘 먹게 무기면 원수 잘 먹게 만드는 데 그러면 생강은 아주 빠르겠죠. 그리고 키를 키우면 안 돼요. 키가 작게. 그럼 이시 측정해서 비료량을 맞춰야 돼요. 그럼 비료량 속에 원소량을 맞춰야 돼요. 질소량 인산가리는 또 다르겠죠. 그렇게 맞추면 된다. 생강 뭐 이건 그 어려운 거 아닌 거고. 예. 예. 요거 저거 토양 검증한 건데 거름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시방인데. 지금 토양 분석한 거야. 네네.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년에 봄에 주면 되겠네요. 그 이스라엘 시방은 주지 예. 말고 예. 예, 전기 준도율도 뭐 저기 우리 이시 측정하면 얼마 나와요? 0.8이요. 0.8에. 네. 그거는 다 맞아요. 그건 좋아요. 그 칼륨 이제 줄어들었네. 예, 예. 먹었네. 예, 예. 전에는 가리 가다해서 예, 가리가 먹고 없어졌네. 예, 예. 요소를 주니까 가리가 떨어지잖아요. 예. 인산도 좀 맞아요. 떨어졌거든요. 예, 예. 예.
이렇게 해놨는데 예, 이제 그 이제- 그럼을 시방을 해야 되는가? 여기 술세로 해야 되나 여기 봐. 그름 속에서는 많이 없는 게 네. 그 그름 속에는 많이 없는 게 뭐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런 거 네. 많이 있거든. 그 퇴비 주면 되겠네. 퇴비 유효 줄까요? 인산이 좀 높은 인산은 그리 많이 피해 안 주니까 퇴비 줄 때 퇴비를 주라고요. 퇴비 조금 줘야 돼. 그만 그 가리 광화 프레스 줄까? 예? 광화 프레스. 그런 거 주면 안 되지. 아, 그거 주지 말라고? 예. 가리가 좀 떨어졌거든요. 네. 그럼 인산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. 아, 그러면 퇴비를 예. 줄까요? 예. 퇴비를 주고 요거 충족해주면 요 두 개가 충족이 되거든요. 그 나는 시방 그다음에- 김천에다 광화 프레스 40포대 신청해놨는데 그런 그거 거 쓰려고. 절대 너무 쓰면 안 돼. 아. 함부로 써가지고 더 해가 될 걸 안 해야 그 돼. 시방 이거를 보여주러 제가 이제 예. 연락해 왔죠.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게 가다의 땅에서 이파리가 타던 게 요소를 줘가지고 인산한 가리 먹어 치워버렸거든요. 싹 뺐어요. 예. 근데 누가 돈으로 바꿨잖아요. 그 이제 토양 분석에서 가리하고 인산이 되게 높았던 걸 갖다가 요소를 주니까 되게 쫙 빠져나고 이게 싹 빠지고 없어요. 그리고 당도가 올라가 자요. 그러면 그는 역시 사인이 뭘 먹었냐? 무기물 원소 먹거든요. 무기물 원소는 어디에 들어있냐? 비료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퇴비에 들어있어요. 퇴비에 들어있는 건 뭐냐? 소금하고 인산이잖아요. 그 이제 소금하고 인산이 없어졌으니까 가리하고 인산이 없으니까 퇴비를 좀 주면 된다. 이제 그거를 이제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비료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죠. 그러면 저 정도 위치가 내려왔으면 명품 300 정도 주면 되겠다. 인산이 좀 인산이 좀 많이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한 포랑 뭐 하여튼 샀는 그 질소 약 그 26이나 한 30% 되는 게 있어요. 그다음에 가리 한 12 정도 되는 거 넣는 거지. 저는 요수를 시방 40포대 사다 놨거든요. 예, 그 다음에 그 가리만 같이 쓰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. 여태까지 우리가, 비료에 대한 설계를 못하던 게 이제 설계잖아요. 그럼 비료를 무기물 원소를 설계를 잘 내고 나면, 그 다음에 수분 양만 하면 그래야 돼요. 아이고, 막 그쵸? 소금만 해가지고 이거 빼내라고 아주 시급 해당 잡혔어요. 예, 그렇죠. 요수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줬는지. 요소를 줬기 때문에 예. 포도가 맛있어지고 단단해지고 좋아졌는데, 그러면 우리가 이 토양에 사이마틱에 써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리, 인산, 칼륨, 칼슘 다 많아요 지금. 마그네슘도 꽤나 있어. 그러면 다 많은데 누가 부족했나?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. 알이 멀컹거리고 당도 때문에. 그럼 요거를 보충해가 요는 가리하고 지금 많이 먹은 게 가리하고 인산을 많이 먹는데 지금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다 들어있어요. 네. 그럼 그것도 쓸 필요 없다는 거죠. 시험 안 해도 되거든요. 좀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득 열어놓고 또 주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품질이 떨어진 거 원인은 무기물 원소 밸런스거든요. 비빔밥이 잘못됐죠. 우리가 토양 분석하면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더 어려운 거죠.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요. 농림부 장관한테 가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. 농촌진흥청장이나 농림부 장관한테 질소를 갖다가 토양 분석에 나오게 해달라고 해요. 우리는. 혹시 측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예? 측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완전히 되지. 비료가 있는데. 달나라도 우리나라 가잖아요. 맞아. 근데 이까지 가는 왜 못해? 생각과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. 저는 막 사람이 생각과 의식이 없으면 그런 거죠. 지금 한국어는 그 사이마틱에 당도 올린 거 요소로 내고 있네. 맞아. 요소를 내고 나니까 뭐 좋아요? 가리하고 인산이 소비가 됐다는 거죠. 그럼 토양 분석가 나오잖아요. 근데 질소가 안 나올 뿐이 질소는 있다 소리도 안 하고 없다 소리도 안 하고 이 아이맹탕이에요. 그럼 겐또리채. 그러면 연면 시백은 이제 인산 가리 이거 연면 시백은 별개입니까? 땅에 있는 거하고요. 얼굴에 분 발라가 예뻐진 사람 몇 안 되죠? 아 그래도 많이 예쁘신 사람 많다 아닙니까? 발라가지고는 순간이죠. 뺏기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. 그렇죠? 그 연면 시비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거. 네?
가리를 짠딴 걸로 인산을 높이 놓고 요소를 안 주고 연면 시비하면 돌아오건데 안 돌아와요. 골드 그린 골드 칼라가 아무리 직관념이 좋아도 전체를 못 돌려요. 돌릴 수가 없어요.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자기 역할밖에 없어요. 그러나 pH라든지 다른 한장을 많이 해서 자기가 맛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황금을 얹고 한 분들이 좋다고 인정해 주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지. 그런데 뭘 움직여야 되느냐? 요 놈과 요 놈하고 요 놈을 맞춰야만이 여기 가서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. 요 놈 맞추는데 요 중간에서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얘가 요 가서 약 한 10%에서 한 20%에 움직여져요. 그럼 얘가 얘를 만들면 여기에서 와신에다가 10% 20% 엄청난 차이가 많거든요. 소비자가 계속 맛을 좋아해서 참먹다는 거예요. 그럼 땅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연면 시비도 해야 되고. 그렇죠. 예. 이거를 전달해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절대적인 게 있다. 봄에 우리가 재배하는 사과나 샤인마스켓, 복숭아, 단감 뿌리가 없어요. 이놈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 서 있어요.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세근이 없다는 소리예요. 시근이 없는 게 아니고 세근, 작은 흡수하는 뿌리가 없다. 시근이나 세근이나 그게 좀 말이 애매하다 그죠? 시근이나 세근이나 시근 없는 놈이나 세근 없는 놈이나 뿌리 없는 놈이라 소리예요. 뿌리, 작은 뿌리,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뿌리, 작은 뿌리가 발달이 안 돼 있다. 그러면 얘가 사이마스켓이나 사과나 복숭아는 다 나와요. 배도. 근데 감은 안 나와요. 언제까지 안 나와요? 5월달까지 안 나와요. 그럼 5월달 되면 감이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이 이파리는 크기는 크게 두껍게 할 방법이 없어요. 얘는 없고 지 혼자 나와 있다. 얘는 성장을 했는데 얘는 성장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. 물만 먹고. 언제 나오냐? 5월 20일경에 나와요. 그러면 얘는 잎이 크고 두꺼울 시간을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. 황금알 얹고 개발한 게 제일 어려운 감에서 개발해냈어요. 다른 것들은 뿌리 나오고 비료 먹고 있는 게 하기 쉽겠죠? 그럼 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잎을 여기에서 연면 시비로서 잎을 두텁게 있다. 생강을 심었는데 종강에서 영향이 오거든요.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종강은 영향 안 줘요. 봐보면 종강이 있어요. 근데 해생강은 죽어도 종강은 안 죽어요. 왜? 가리 가다 돼서 생강이 죽었단 말이에요. 이 생강이 둥글둥글 자라다가 여기 종강이라는 놈이 있어요. 요놈. 이놈은 여름에 더워서 다 죽었어요. 여기까지. 근데 요놈은 안 죽어요. 그럼 다시 순이 살짝 나와요. 가리 가다에서 고온 열상으로 죽었는데 얘는 영양이 많아가지고 일로 죽고 있거든요. 영양이 작아지게 받아들이면 얘도 썩어야 돼요. 안 썩어요. 요거 썩은 국물이 이리 오면 썩지만 안 그러면 안 썩어요. 그리만 떠 있으면 안 썩어요. 그래서 여기는 순이 또 나고 있어요. 이렇게. 내년에 심어도 또 나요. 힘이 부족해서 그렇지. 그 옛날에 생강 비쌀 때는 가을에 추석 때 요걸 파가지고 팔아먹고 요걸 살살 파가지고 팔아먹어요. 가격이 비싸니까. 맛은 없고. 예? 맛은 없고. 그래도 만든 생강이 팔렸잖아요. 돈 받고 팔았으니까. 돈이 되니까 팔았겠죠. 예. 옛날에 저장기술 때릴 때 그랬는데. 더워서 죽었다. 그러면 단감이란 뜰감이란 놈은 뿌리가 안 나온 데서 잎의 크기를 결정을 잘 못하겠죠. 그래서
초기에 여기다가 옆면 시비를 해서 잎을 두텁게 만든다. 잎을 두텁게 만든. 잎을 두텁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 열매가 감 과실이 넓이를 넓게 잡아요. 그 잎이 두꺼워지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커요. 사과를 넣으면 처음 잎이 두꺼우면 길이가 길어져요. 요거 종방향. 그 종방향 길어지고 비로가 작으면 여기 호핑무늬색이 연결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이건 거의 떨어졌는데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. 사과 사 먹을 때 쭉쭉 연결되는 단거 없어요. 네, 노라에 줄이죠. 그럼 눈 감고 상무늬로 까칠까칠한 게 맛있어요. 많이 크면 이렇게 착착착착 실감이 가거든. 그 후기에 비대가 돼야 맛있다. 예. 그래서 성장과 생식. 근데 봄에 성장을 안 하는 시기에 잎을 키워야 된다. 뿌리가 없는 시기에. 그게 단감이다. 뜰감, 단감. 그래서 황금알롱법 32년 만에 제일 어렵게 개발한 게 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, 그리고 감에는 영양제를 잘못 사용하면 잎 자루가 짧아요. 여기 딱딱해져 가지고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려요. 요거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얼마나 세심한 연구를 해야 되겠냐면, 요게 부드러워야 돼요. 약간 팔랑팔랑 놀아야 돼요. 그래서 요게 가리가 많아도 안 돼요. 딱 영양 이동만 해요. 얇아지가 딱딱해져요.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아도 안 돼요. 고토 마그네슘. 요걸 해도 돌가루니까 딱딱해져요. 그 다음에 칼슘이 많아도 안 돼요. 그런데 다 필요한 영양소예요. 또 인산이 많아도 안 돼요. 또 역시 마찬가지 단단해져요. 근데 이게 조율돼서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. 부드러워져.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 얘들을 제일 먼저 간장하는 누냐? 영양 속에 있다는 거죠. 근데 영양을 잘못 맞추면 또 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요런 게 과다되어서는 안 된다. 잎에. 그래서 맞추기가 맞춰놓은 게 합해서 만드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런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. 그래서 봄에 성장을 제대로 시켜야,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뿌리가 많이 발생한다. 그리고 과실의 크기를 결정하고 세포량이 많아서 후기에 비대되는데, 이 또한 세포량만 많았지 여름에 가리가 많으면 고온으로 자라지 않는다. 그래서 계절별로 고온성 비료를 많이 쓰면 안 된다. 따뜻한 성질에. 여름에는 가리 성분이 많으면 식물이 언밸런스 안 자란다. 물론 생강으로 시작해서 감나무까지 갔지만은 이 과실에 대한 거는 기본이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. 오픈 강의를 여기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